스트레스 DSR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뭐예요? 유동성을 확실하게 지금 줄이겠다는 시그널을 줬잖아요. 네. 지금 대세 상승할 때가 아니라요. 지금 얼마나 하락을 할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네. 만약에 전세 대출마저 DSR에 포함이 된다? 저는 상당한 충격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2024년도 벌써 1분기가 끝나가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도 살짝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모시고 1분기 부동산 시장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이제 매매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다 빠지고 있고요. 네. 전세가는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 하락,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 상승.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지역이 한눈에 봐도 거의 없죠? 네. 전부 다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전세가인데 이제 딱 봐도 보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은 위로 가고 있고, 네. 그렇죠?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11월 달부터 이제 보시면 매매가가 이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작년 뭐 한 12월 달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조금씩 평균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전세가가 평균적으로 약세라고 하셨는데 네. 차트에서도 보이듯이 서울이나 뭐 경기, 대전 이런 곳은 네. 계속해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통계를 보면 11개월 연속 이제 전세가 상승했다 이런 뭐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사실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이제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올 거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와 달리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역전세난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가가 사실 너무나도 높았는데 22년 폭락장 기억하시겠지만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전세가였어요. 네.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역전세가 난 거예요. 네네. 자, 최근에 전세가 사실은 엄청난 강세가 아니에요. 자, 서울에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고 있네요. 네, 줄고 있죠. 네. 전세난이 절대로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전세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면은 이게 전세난이 오는 건데 지금 이제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이게 또 엄청난 이런 뭐 전세난까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서울만 일단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너무 작아요, 지금. 신규 공급이 작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난이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상하는 것보다 별로예요. 자, 요게 이제 전세 수급이거든요. 네. 자, 2020년에 이때가 진짜 전세난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서울의 전세 수급이 얼마냐면 150이 훨씬 넘었어요. 네. 거의 한때 195, 거의 200까지 갔어요.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세난이 맞았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는데도 전세 수급이 126밖에 안 돼요. 전세 강세긴 하지만 네. 전세난?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2020년과 21년에 전세 수급이 막 170, 180 이럴 때는 우리가 전세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지금은 서울도 지금 전세 수급이 130도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로 전세 그 상승하는 폭이 계속 감소하는 거 보셨죠? 네. 전세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전세가 강세인 건 맞는데 이렇게 우려할 정도의 전혀 아니라는 그냥 말씀이시죠? 지금 정도는 그냥 약간 우상향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월세는 좀 어떨까요? 월세는 난리 나고 있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나 전세나 월세나. 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매매로 몰릴 때가 있고 네. 전세로 몰릴 때가 있고 월세로 몰릴 때가 있어요. 전국에 월별 매매 거래량입니다. 아파트. 네. 자, 이렇게 거래가 작았던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작았을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시장에 엄청난 신용경색 사태가 온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거래가 없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싸니까 없죠? 그럼 어디로 가요? 전세나 월세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전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세 어때요? 여전 수요가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래서
매매수의 상당수가 전세를 갔구나라는 걸 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월세를 보겠습니다. 월세는 어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의 지금 부동산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월세로 가고 있다. 자, 월세로 가니까 당연히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제 월세 가격이 오르다 보면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월세를 낼 바에 그러면 큰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가자. 네. 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요? 매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나 월세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매매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2011, 12, 13년 기억 안 나세요? 2010년부터 볼게요. 서울에 이제 매매가가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죠. 네. 근데 전세가는 어때요? 계속 오르죠.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른다. 자,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매매 시장이 완전 식어서 매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쏠려서 그쪽이 올라가는 거지. 물론 이게 에너지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올라갑니다. 네. 전세가의 상승이 즉각 반영이 돼서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트레스 DSR 이제 네. 막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DSR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변동금리로 우리는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네. 혹시라도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얹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얹다 보니까 총 부채 상환 그 원리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 연봉만큼 줄어듭니다. 대출 한도가. 네. 연봉이 5천이면 5천 줄어들고요. 1억이면 1억 정도 줄어듭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네.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1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만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에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되느냐? 신용대출까지 들어갑니다. 자, 대부분 신용대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집 있는 사람들은 담보대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한도가 내 연봉만큼 줄어든대. 줄어든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 금융권에 시행이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1금융권, 2금융권, 저축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대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부동산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관건이 전세대출인데, 전세대출 스트레스 DSR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만약에 전세대출까지 스트레스 DSR 들어가잖아요? 네. 전세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2010년대에 부동산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2000년대는요, 전세대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 아니, 전세를 하는데 무슨 대출을 해줘요? 순전히 필요가 내 없었다. 돈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어. 사회 초년생들, 30대들이 돈이 있나요? 없죠. 돈 없죠? 네.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살겠죠. 못 살죠. 자, 그런데 이거를 2012년부터 전세자금 2억까지, 네. 그리고 3억까지, 5억까지, 그리고 이거를 허그해서 보증까지 해준 거예요. 까지 점점 늘리고. 네, 나는 원래 내가 2억밖에 없었어. 네. 근데 전세대출을 해준대. 금리도 쌌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받아다가 내가 아파트 전세 살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어땠어요? 높아지고. 늘겠죠. 네. 당연히 가격이 또 오르고 매매가를 또 밀어 올렸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스트레스 DSR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낮아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아파트 전세 시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떨어진다. 네.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수도권이 많을까요? 지방이 많을까요? 수도권 아닐까요? 수도권이죠. 네. 비싸도 음. 너무 비싸거든요. 음. 소득 대비해서나 주택구입 부담지수 대비해서 네. 전세가도 여러분들 많이 높아요. 만약에 이 스트레스 DSR에 전세 대출이 들어간다, 포함이 네. 돼버린다. 제 뷰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전세 대출이 없던 시절까진 아니지만 거기에 네. 준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럼요. 보시는 거죠? 일단 매매 시장에서는 뭐예요? 유동성을 확실하게 지금 줄이겠다는 시그널을 줬잖아요. 네. 지금 대세 상승할 때가 아니라요. 지금 얼마나 하락을 할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네. 만약에 전세 대출마저 DSR에 포함이 된다? 저는 상당한 충격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사실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오히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언제 이게 꺾일지
전세 대출이 DSR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일단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할 거라고 보고 네네. 그게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전세 수급이 좋은 지역, 거기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지역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전세 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이제 서울, 경기 이런 곳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수도권 전반적으로 공급이 작지 않아요. 수도권의 입주 물량 막대 그래프 차트입니다. 네. 입주 물량 올해 내년 작나요? 안 작아요. 2011년, 12년, 13년 작았죠. 네. 지금보다 더 작죠. 훨씬 나졌네. 근데 이때도 하락했잖아요. 서울만 올해 유독 작은 거예요. 올해만. 올해만. 내년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서울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외곽으로 빠지고 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절대 입주 물량이 이 작다라는 오해에서 이 환상에서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또 갭 투자가 조금 네.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동탄 이런 GTX 개통을 이제 눈앞에 둔 곳에서 조금씩 네.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전세가율을 고려할 때 이 갭 투자가 또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없어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하루 정도 낮에 잠깐 따뜻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봄이 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갭 투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전세가율이 높아야 돼요. 네. 전세가율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충남, 강원, 경남 이런 데는 갭 투자 가능합니다. 네. 전세가율 75%가 넘기 때문에. 서울 어때요? 50%. 경기도 어때요? 64%. 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화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빨간색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 다음이 파란색, 그 다음이 갈색, 그 다음이 회색이에요. 여기가 지금 동탄역이거든요. 네. 자, 동탄역 인근에 전부 다 회색이죠. 네. 회색은 전세가율이 지금 40% 정도. 네. 매우 낮은데요. 네. 한눈에 봐도 동탄역 인근에는 빨간색이 없어요. 오, 그렇네요. 갭 투자 할 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갭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24년 전망을 상중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스트레스 DSR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네네. 도대체 반등인 곳이 어딘지 네. 저도 궁금한데 마포구 같은 경우가 눈에 띄죠. 마포구가 지금 살짝 매매가가 하락하다가 3월 4일에 나온 통계 기준으로는 지금 매매가가 반등한 걸로 네. 나오고 있죠. 네. 강남구는 이제 하락폭이 많이 줄었고 네. 전세가는 상당히 많이 네네. 상승했고요. 서초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많이 감소했죠. 전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 조금 더. 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자, 서초구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죠. 네. 네, 광진구 아주 약한 상승. 네. 네, 그 다음에 용산구 같은 경우도 아주 약한 상승. 네. 아주 이제 일부 지역에서 아주 이제 약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가격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오르는 게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저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가격을 누가 떠받쳐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떠받쳐줘요.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일부 지역은. 하지만 서울이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가슴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왜 거품이 많냐? 코로나 시기에 하필이면은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지금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급격한 금리 인상. 이로 인한 이자 부담 아니에요? 다 현금 주고 샀어. 네.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지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결국에는 모든 건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